카세미르가 좀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음. 이 선수가 원래는 그런 플레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도드라져 보이는 건 뭐냐면 그 영어권에서 플릭이라고 하죠. 아 막 바로 원터치로 탁 예 돌려놓는 원터치로 것. 돌려놓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월요일 날 지금 전술판 콘텐츠이자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네. 전술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도 이렇게 세팅하고 좀 톤을 좀 조정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 주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아스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저것 솔직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 프리미어 리그를 즐기시는 팬들의 입장에서 들으시면은 '오 좀 그런 것 같다.' 음. 이렇게 느끼시는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좀 재밌게 봐 주신 거 아닌가. 네. 그때도 이제 아스날 워낙 이번 시즌 우승 관련해서 폼도 좋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아스날이 쪼끔 답답했던 것들을 장코치님이 뭐 잘 짚어 주셔 가지고 댓글 저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얘기하는 그 기조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경기 매 경기가 근데 또 다른 표본이니까 음. 그 안에서 좀 보이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뭐 재밌게 봐 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저희 거는 뭐 차에서 틀어 놓으셔도 되고 뭐 다른 거 하시면서 같이 틀어 놓으시면서 보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조를 그대로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예전부터 예정이 좀 되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주말 지나고 쪼끔 이제 좀 정하는 편인데 음. 이번에는 좀 저도 그렇고 이제 좀 그냥 "이 경기로 하자."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약간 영상이 올라갈 때 빅매치 리뷰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쪼끔 약간 거기서는 틀이 벗어날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게 진정한 또 빅매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스코어로 보면. 맨유 풀럼 이야기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맨유가 상대적 강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아스날, 맨시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맨유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맨유가 보여줬던 거는 저희가 전술 콘텐츠에서 잘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건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했을 때 혹은 뭐 전력 자체가 좀 비슷하다든지 중위권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지공 상황에서 맨유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를 많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셨고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맨유 풀럼 경기를 포인트를 잡고 맨유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맨유가 지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쪼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워낙 앞선 팀들이랑 경기를 했을 때는 트랜지션 위주로 갔고 뭐 소위 말하는 이 공점유율에서 봤을 때도 뭐 거의 한 7대 3, 6대 4 뭐 이 정도로 열세 상황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이제 경기 막판에 좀 점유율이 올라간 거지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공에 대한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미들블록에서 수비를 시작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랑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감독의 아이디어 이 감독이 지공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선수의 어떠한 장점을 좀 살리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부각돼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예 고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풀럼전이 이제 또 첫 번째 표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획기적인 변화는 그전 경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할 때는 주황색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4-4-2로 수비를 했고 기본적인 골조 자체는 4-2-3-1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대 팀이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팀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혹은 가져갈 수 있는 이 공간의 활용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수의 배치를 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4-4-2로 풀럼이 수비를 하다 보니까 특히 미들블록 단계였을 때 보게 되면은 4-2-3-1에서 3의 중앙인 브루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위치는 우리가 보통 이 포켓이라고 AI반으로 보게 되면은 유나이티드 기준으로 오른쪽 포켓에 이제 좀 위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이제 제일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뭐가 좀 큰 변화냐면 테나가 감독일 때도 그랬고 아모림이 감독일 때도 그렇고 보면은 아모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대놓고 3-2-5 하고 이제 수비를 할 때는 5-4-1, 5-2-3 형태로 전환을 했었지만 네. 네 테나가 감독이었을 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공격을 할 때는 4백이긴 한데 뭐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이 변형 3백 형태로 경기에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때가 이제 세나라는 감독이 오면서부터 좀 바뀐 건데 루크쇼라는 선수가 제 표현으로는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래서 보통은 원래는 이제 달롯이 오른쪽에 나오고 루크쇼가 오른쪽에 나온다고 치면
뭐 한국어는 보통 이제 그 K리그에서는 이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튼다고 해요. 아. 저거 틀 거냐. 네. 그래서 튼다고 치면은 이제 루크쇼가 세 번째 센터백이 되는 형태로 오고 오른쪽 풀백은 밀어 올려서 이제 사실상 3이 오면은 이제 5의 윙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일단 한 경기긴 하지만 풀럼전에서 이제 좀 눈에 보였던 부분은 구조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포켓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빈 거는 이제 왼쪽 포켓이 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쿠냐 같은 경우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루크쇼를 올리면서 달롯이 사실상 이제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달롯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비대칭 전형이잖아요. 네. 예, 비대칭 전술이라 해서 오른쪽 백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루크쇼를 올리면서 왼쪽에 대한 비대칭을 줬던 게 가장 특이한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빈도 자체로 보면은 그렇죠. 조금 더 루크쇼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달롯이 완전히 이제 백스리 형태를 가져갔던 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죠. 높이가 다른 거죠. 음음음. 높이 같은 경우와 달롯은 이제 좌우폭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좁혀 있고 그 높이로 봤을 때는 이 높이 그러니까 일선이랑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높이랑 루크쇼 같은 경우는 2선을 넘어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높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비대칭이 발생을 했다.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테너 감독이나 아니면 아모린 감독 때랑은 전혀 다른데 사실 루크쇼를 내렸을 때보다 그러면 올렸을 때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우스햄튼 때부터 이 포체티노라는 네. 이 사우스햄튼 감독일 때부터 루크쇼라는 선수를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음. 그때로 보면은 뭐 그냥 편의상 이쪽을 예로 들어서 네. 드리겠습니다. 루크쇼는 원래는 데뷔할 때 사우스햄튼 때부터 보면은 장점이라는 게 그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그 에너지틱한 풀백. 그렇죠. 이제 라인을 오르내리면서 특히 이제 윙이 공을 가졌을 경우에 여기서 수비와 1대1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 백라인 높이에 있다가도 올라와서 2-30 미터를 질주를 해서 오버랩을 가져갈 수 있고 특히 엔드라인 근처로 가든지 아니면은 얼리 크로스든지 조금 더 이른 시점에 크로스를 하는 거더라도 크로스의 질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은 선수였죠. 그리고 크로스의 질이 좋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개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이 감기는 정도나 그렇죠. 공의 궤적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루크쇼라는 선수가 예전에 그 긱스였나요?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맨유 전 선수였는데 얘기를 하는 게 루크쇼가 벤치프레스 100kg는 쉽게 든다. 힘이 굉장히 좋은 네. 거네요. 이렇게 봐도 신장이 크진 않은데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요새 약간 속되게 얘기하면 "빵이 두껍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딱 봐도 이제 몸이 뭔가 이렇게 두꺼운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벤치프레스라는 게 결국에는 뭐 축구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게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 의 파워 그 부분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폭발력 같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기술적인 부분도 동반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의 속도나 쉽게 얘기해서 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로스 구질도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풀백이었는데 근데 그럼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근데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백쓰리 중에 특히 풀백이었을 때 공격을 할 때는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상황은 또 편의상 오른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들 특히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을 가졌을 때 힘이 있는 선수들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인사이드 패스를 할 때도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구질이 굉장히 좋죠. 스페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영어로 직역하자면 공이 텐스예요. 쫙 네. 깔려서. 그걸 예. 이제 텐스하다고 표현하는데 공이 이제 텐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넣을 때 같은 경우가 특히 굉장히 크게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더라도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요새 뭐 다들 많이 보시지만 물론 이제 상대가 투톱을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네. 상대가 온전하게 예를 들어서 특히 상대가 뭐 5-3-2 형태로 수비를 한다고 치면은 투톱이 온전하게 말 그대로 약간 9번이 2명인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대를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히고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투톱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스리를 3대2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하는 풀백 또한 로우 블록으로 갔을 때는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갔을 때 봤을 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크쇼는 상대가 이제 다 내려앉게 되면은
여기서 윙이 일단은 한번 공을 가져서 더블팀이 왔다가 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정발로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이 크로스 퀄리티가 아 굉장히 좋죠. 좋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냐면은 이 테나 감독의 첫 번째 시즌 그때 같은 경우가 뭐 래시포드가 왼쪽에 나오거나 그렇죠. 가샤가 왼쪽에 나왔을 때 상대가 더블팀 오면은 백패스가 대각선 뒤로 나왔을 때 오른쪽은 이걸 해냈던 선수가 카세미로였고요.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 루크쇼가 해줘줬었는데 그때 루크쇼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할 때 요 상황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올은 사실 그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득점을 해줘야 됐던 선수가 뭐 그때로 보자면 이제 뭐 마시알, 아 레시브 그쵸. 막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득점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시퀀스로 봤을 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크로스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득점으로 갔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크쇼가 처음에 우리가 사우스햄птон 때 봤던 거랑은 다르게 역할이 조금 변화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 확실히 뭐 이전 감독들이 섰을 때는 뭐 세 번째 센터백 뭐 간헐적으로 공격 가담했을 때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이클 캐리 임시 감독 상황에서의 이 루크쇼는 뭐가 다른 거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포지션 배치를 보시게 되면 약간 비대칭이었던 게 이제 엮여서 말씀드리면 투톱이다 보니까 미드필더 구성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달록 같은 경우가 좁히고 미드필더 자체도 이제 이 더블 피봇 자체가 안에 미드필더 두 명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약간 여기서도 비대칭이죠. 네. 이런 식으로 서서 이제 상대 투톱 뒤에 조금 더 많이 위치를 해 있던 거는 카세미르고 그리고 이제 메이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약간 살짝. 빠져서 음. 유나이티드 기준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빠져서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실질적인 배치 자체는 사실상 3-2-5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3-2-5 형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루크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왼쪽에서 터치라인에 완전히 붙어서 음. 좌우폭을 좀 확보하는 역할을 했는데 요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우스햄튼 당시 원래 루크쇼라는 선수의 특성이 좀 더 잘 살아나는 형태로 이제 플레이를 했다고 보시면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마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1대1을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가는 반면에 근데 사실 루크쇼는 또 이렇게 포지셔널하게 이 위치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1대1을 시도하는 옵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벌려서 있고 공이 왔을 때 이제 크로스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연계를 한다든지 플레이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구조 자체는 아마 구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공을 한다고 봤을 때 아마드가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1대1 옵션이다 보니까 공을 가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브루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에 있게 되면은 타이밍 자체가 워낙 좋은 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타이밍이 엄청 좋거든요. 대각선. 예, 전반전에도 한 차례 이제 나왔었던 건데 이제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미들이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센터백이 따라오든지인데 은베모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형적인 9번은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센터백이 따라오게 되면은 센터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는 타이밍 자체가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들필더 같은 경우 한 라인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뒤에서 쫓아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뒤에서 쫓아오게 되면 이제 공이 빠졌을 때 관여하기가 공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조금 어렵죠. 힘들 수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 센터백의 경우에는 어쨌든 한 라인 밑이다 보니까 왔을 때 이 타이밍 같은 경우를 잘 잡으면은 곧바로 좀 공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근데 브루노 같은 경우에 전반에 한 차례 제대로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마드가 왼발로 공을 잡아 놨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그 제가 이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제 표현을 U자로 빠져요.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등 뒤에 와서 빠지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2대 2인데 등 뒤로 완전히 와서 빠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다 보니까 이 선수의 지역 방어 범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수의 지역 방어 범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2대 1 상황에서 공을 받게 되고 센터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음 동작을 가져갈 수 있는 요만큼의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일단 의의 자체는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좀 더 터치라인에 붙어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득점이 나오진 않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센터백이 끌려 나와서 센터백이 더 큰 폭으로 많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호백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아 있는 거는 센터백과 풀백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다 끌어들여 놓고 만약에 아마드가 왼발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반대로 넘어갔을 경우에
루크쇼. 네, 루크쇼의 경우에는 이제 1대1 있는 옵션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선수의 장점이 살아나는 형태로 공격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유추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오른쪽으로 플럼의 이 두 줄을 쫙 잡아당겼다가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쪽에서 만약에 전개가 안 됐으면 왼쪽으로 탁탁 빠르게 전개해서 루크쇼 쪽으로 전달을 시켜줬던 패턴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이 브루노의 상대 등기 개입을 하는 건 저도 꽤 봤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 특히 이 장면이 제가 어떤 시간인지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그럼 결국에 또 돌고 돌아서 브루노를 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3선에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2선에 나왔을 때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요런 것들을 뭐 반복적으로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되게 조금 뭐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오프 더 볼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타이밍이 좋다. 아니면은 뭐 수비 시야 밖에서 잘 빠져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쪼끔은 추상적일 수가 있고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브루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쪼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측면에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서 뭐 국내에서 이제 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풀백으로 등 뒤를 빠져나갈 때 같은 경우에 상황 인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떤 타이밍에 내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야지만 그다음에 내가 공을 받았을 때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그다음 상황 혹은 그다음 상황에 팀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는 이런 데서 오프 더 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급이 다른 선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왼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루크쇼의 뭐 질 좋은 킥 그리고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았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오픈 찬스를 좀 보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브루노 이쪽을 좀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발로가 또 개입이 되거나 뭔가 중앙 자원들이 개입이 되면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요 정도 상황까지 만들게 되면은 이게 미드필더 구성까지 해서 이제 좀 약간 비대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비대칭이다라고 할 때 포백인데 실질적으로 쓰리백으로 기능을 하면 풀백들의 위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드필더까지 구성이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4-4-2를 활용하는 풀럼을 공략하기 제일 좋은 형태로 좀 실질적인 선수의 매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달롯이라는 선수가 보게 되면은 양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왼쪽으로 뛰었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괴리감은 없는데 맞아요. 오른쪽으로 이 선수를 놨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원래는 보통은 이제 수비랑 먼 발로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윙어도 그렇고 뭐 미드필더도 그렇고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아스날 얘기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웨데고르의 경우에도 대각선. 오른쪽 유닛으로 기능하는 것도 공을 잡았을 때 왼발로 공을 잡게 되면은 수비가 오더라도 먼 발로 공을 잡게 되니까 이거는 뭐 농구랑도 비슷하죠. 먼 쪽으로 잡고 있게 되면 공을 직접적으로 뺏기가 힘들고 이 백라인을 직면했을 때 백라인의 등 뒤를 공략하기가 쉬우니까 네. 요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달롯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 오른발 잡일 때 오른발로 드리블을 안쪽으로 맞아요.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고 그리고 이 구도에서 이 구조적인 배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3대 2가 걸려 있고 특히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달롯은 1선을 넘어서서 2선이 자기한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을 잡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벌려 있다가 터치라인까지 붙진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 채널도 이제 결국에는 보게 되면 약간 이분할을 해서 안쪽에 있어서 디알로랑 거의 아마드랑 대각선으로 이제 서 있게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윙은 당연히 끌려 나가죠.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기술적으로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접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1대 1이 좋은 아마드가 계속해서 1대 1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블팀이나 미드필더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연쇄적으로 봤을 때 브루노가 빠지더라도 센터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달로 턴 있잖아요. 네. 그 특유의 그 가다가 탁 약간 이 뒷발로 탁 털어 가지고 네. 반대로 계속 측면 자원한테 주는 고거를 좀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달로가 이렇게 갔을 때 저는 또 계속 또 좋았다고 느꼈던 건 이렇게 가면
이 미드필더의 시야가 또 달로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드필더가 여기까지 관여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좀 있지 않나 네. 요런 생각도 같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페어로 봤을 때 페어로 묶이는 게 이제 윙어죠. 상징이긴 하지만 끌려오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은 이게 오른발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따지고 봤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행위를 해서 공격하는 공간은 이 둘의 인터벌이에요. 네. 이 둘의 인터벌에서 이 둘을 상대로 공격하게 됐을 때 그 말씀 주신 달로트는 여기서 탁 접고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발롯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왼발을 또 쓸 수 예 있으니까 굉장히 잘 쓰는 선수거든요. 어느 정도만 요 정도만 공간이 있어도 또 왼발로도 들어갈 수가 대신에 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형태의 선수 배치였다. 음. 뭐 포메이션 시스템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경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가 풀럼전을 보게 되면 달롯의 이런 플레이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예 나왔죠.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상대가 어느 정도 내려앉았을 때 미들에서 이제 로우로 약간 내려가는 그 정도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또 달롯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럼은 완전히 9번 2 명을 배치해서 백라인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팀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정도 시점까지 왔을 경우에는 뭐 아마드한테 더블팀이 오거나 했을 때 되려 여기서 달롯이 오버랩을 가거나 달롯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도 이제 꽤 경기 중에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요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은 되려 이 풀럼이 4-4-2로 수비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세 번째 센터백으로 달롯을 놓은 것은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 그리고 뭐 루크쇼 같은 경우를 사이드로 배치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앞으로 했을 때 루크쇼가 사실 세 번째 센터백으로 했던 여러 장점들이 있었는데 네. 발롯을 세 번째 센터백으로 뒀을 때는 현재 오른쪽에서는 또 요런 영향력이 있고 요게 이제 팀으로서는 오른쪽 공격을 좀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오른쪽은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 왼쪽은 이제 루크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뒤쪽에 있는 뭐 메이 누나 네. 아니면은 뭐 은베모도 있었고 예. 또 왼쪽에 누구였죠? 왼쪽이 이제 쿠냐였죠. 아 쿠냐였죠. 예. 쿠냐까지. 이쪽은 공격 조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쿠냐의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쪼끔 더 포지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공간을 쪼끔 더 그대로 차지하고 예 있고. 그리고 되려 이번 경기는 제가 뭐 숫자를 세어 보거나 통계를 보진 않았는데 쿠냐 같은 경우가 턴오버를 주는 경우가 쪼끔 있죠. 네 있었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발생했던 이유가 쿠냐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이 포켓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 쪼끔 뭐 아니면 뭐 선수 개인의 조금 컨디션이 컨디션일 수도 있고. 예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쿠냐의 경우에 쪼끔 더 이 포켓에서 포지셔널하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라인 사이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원했던 거는 이 실질적으로 3-2-5 형태로 배치가 됐을 때 원하는 거는 풀럼 같은 경우가 상대가 풋백이다 보니까 5대 4를 거는 거고 근데 경기 중에 이제 쪼끔 더 많이 나왔던 거는 풀럼이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제 한 명을 예. 내려요. 쪽 같은 경우가 내려서 이제 5대5 구도를 쪼끔 맞추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중에 벌어진 상황 자체는 쪼끔 이랬다. 이제 장치를 해 놓은 것들은 좀 이런 구조였고 반면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문제까지는 아닌데 어 염려하는 점은 예. 약간 활용이 잘 안 될 수 있는 공간은 뭐냐면 경기에서 또 많이 나왔던 구도가 뭐냐면은 이 풀럼의 투톱 자체가 이건 풀럼의 수비 방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수비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이지만 이 마인드셋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투톱이 백라인을 쪼끔 더 의식하고 수비를 할 거냐 아니면은 등 뒤. 등 뒤를 쪼끔 더 의식하고 수비를 할 거냐가 이제 또 약간 나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1 선만의 얘기는 아니고 2선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랑도 이제 엮이는 건 뭐냐면 3-2-5 형태로 4-4-2를 상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자택일이 걸려요. 그렇죠. 특히 왼쪽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은 쿠냐가 쪼끔 더 포지셔널하게 있었고 오른쪽은 이제 브루노가 좀 더 포지셔널하게 있는데 이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이 백라인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정면에 있을 경우에는 수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정면에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등 뒤를 막을 거냐 눈앞을 막을 그쵸. 거냐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풀럼은 일선이 쪼끔 더 백라인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등 뒤를. 이 미드필더 2명 카세미르랑 메이누를 쪼끔 더 의식하는 형태의 수비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등 뒤를 막으니까 이 두 명의 미드필더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대상이 자연스럽게 등 뒤가 돼. 예, 한 라인씩 밀리는 거죠. 아. 얘네가 니네가 얘네 둘을 막으니까 그럼 나는 뒤에를 막을게. 예, 얘네를 막을 게가 되는데, 근데 하다가도 근데 결국에는 장치 자체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돌아가는데 무작정 계속해서 놔줄 수는 없어요. 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끌려 나가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가 생기냐면은 아. 예, 나왔을 때 이 일선이랑 2선 사이 이 갭이 예. 여기서 카세미르가 이제 공을 잡고 음. 나갔어요. 그래서 이 경기 때 패스를 보시게 되면 이 패스가 굉장히 많고 맞아요. 예, 여기서 이제 2선을 바라보고 사실은 이게 워낙 컴팩트하다 보니까 요즘 축구에선 요거를 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들블록 이하 지점으로 물러나는 어우. 공간에서는 이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경기를 보시게 되면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활용하기 조금 힘들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이 둘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요 공간인데,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미 꽤 봤던 것처럼 은베모는 전형적인 9번 레퍼런스맨은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 둘이 벌어졌을 때 이 공간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음.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저도 봤던 게 오른쪽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백 파이브 백을 만들 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로 물렀다가 뭐 라울 히메네스를 필두로 해서 압박이 딱 들어가면은 이 공간이 더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메이누 아니면 카세미로 말씀해 주신 은베모까지 이 여기서 중앙에서 숫자를 만드는 게 상대 공격하는 라인이 있죠. 맨유 입장에서 5명의 공격이 배치가 되면 상대 팀들도 이제 5명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수적으로 동료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이제 뭐 측면 미드필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측면 미드필더를 내렸을 때 중앙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메꾸느냐. 근데 중앙의 숫자는 부족했고 위쪽에 압박은 올라간, 어떻게 보면은 맨유 입장에서 조금 더 경기를 잘 풀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겠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르코 실바가 풀럼이 이번 시즌 경기력이 꽤 매우 좋아요. 지난 시즌도 솔직히 괜찮았는데 이번 시즌 또 승점까지 좀 더 맞아요. 보면서 순위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캐릭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되고 나서 표본이 그렇게 많지 많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풀럼 경기 이제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럼은 사실 5백으로 맞아요. 수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특히 뭐 리버풀이랑 했을 때 같은 경우 5-2-3 수비를 보여줬었는데 5-2-3으로도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뭐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사실 경기가 또 2대2 동점까지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갔었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승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음. 경기력 자체가 나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의 고민도 꽤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2-3을 해야 되나 아니면 4-4-2를 해야 되나. 예. 예,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약간 수싸움에서는 그래도 좀 맨유가 판정승을 거뒀다. 음. 예, 요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경기도 보면서 오늘 장코치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맨유 지금 저희가 딱 이렇게 4-4-2라고 보더라도 지금 선수들이 달로의 위치도 굉장히 이게 약간 되게 플랫하지 않잖아요. 네. 되게 포멀하게 3 뭐 2 딱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림 때는 사실 이런 형태가 조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변형 3백을 쓰는 팀들 입장에서 봐도 선수들 간격이 굉장히 고르게 유지가 되면서 딱 카메라로 한눈에 보더라도 뭐 3, 2, 5 딱 눈에 보이는데, 이 마이클 캐릭의 맨유는 약간 위치가 이거 뭐 약간 대각선으로 서 있고 네.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지금 이게 달롯이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이게 지금 2명의 센터백이야 아니면 3명의 센터백이야, 약간 대각선으로 애매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감독의 조정이 좀 들어간 건가? 뭔가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방금 말씀 주신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네. 되게 애매하게 서 있어요,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처음에 설명을 루크쇼 얘기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풀백이 조금 더 안쪽으로 좁혀 있고 높이로 보자면 한 라인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4-2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일선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여기서 만약에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공을 가진 선수가 직접적으로 압박에 직면해 있으면 한 라인 위에 있으면 패스 라인이 성사가 연결이 안 안 되죠. 이때는 조금 더 수평한 위치에 와서 공을 받아서 이 여기서 2대1 수적 우위가 걸릴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반면에 풀백인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윙어가 가죠.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칭, 변형으로 가져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한 라인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애를 누가 막을 거냐. 그렇죠. 예, 누가 막을 거냐인데 자연스러운 구도면 사실은 뭐예요? 윙어가 하죠. 예, 윙어가 따라가는 거예요. 윙어가 따라가면 근데 이제 미드필더 구도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갖춰 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카세미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메이누가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뭐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는 아니지만 오른발잡이가 이 구도로 공을 받게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차례 아마 경기 중에 좀 제대로 나왔을 텐데 여기서 오른발로 이런 식으로 공을 받게 되면 여긴 누가 있어요? 브루노가 있죠. 브루노가 있죠. 브루노는 그냥 무조건 왜 이렇게 되면은 박스 안 바로 들어가죠. 이거 한번 갖다 대려다가 맞아요. 예. 갖다 댔는데 이런 식으로 장치 자체가 다 돼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장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말씀 주신 이거 조금 약간 이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뭔가 경기가 잘 네, 되고. 나쁘지 않네? 네. 이런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도 그 맨유의 뭐 티키타카 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항상 대응이 애매했다. 네. 예, 애매하게 서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장치가 어쨌든 잘 녹아져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3연승 했습니다. 네. 예. 뭐 스코어 뭐 실점도 있었죠. 뭐 그리고 사실 셀슈코의 득점이 아니었다면 더 어려울 뻔했는데 3연승 했고 분위기는 한껏 더 올라왔고 제가 이제 이런 코멘트를 봤는데 현지에서 나왔던 코멘트였어요. 아모림의 맨유는 시스템의 선수를 맞추려고 했는데 캐릭이 와서 3경기 동안 했던 건 선수들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현해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의 캐릭의 맨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다른 컨텐츠에도 막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약간 그 딱 표현하신 것 중에 이제 "시스템의 선수들을 맞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형적으로 원래는 그런 형태로 팀을 많이 운영하는 감독들이 이탈리아 감독들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에제르비. 예, 데제르비도 그렇고 콘테 같은 경우가 콘테. 제일 대표적이죠. 물론 저는 이제 코치 관점에서 저는 콘테라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 할 때도 그렇고 유벤투스 할 때도 그렇고 워낙 352, 532로 뭐 전 세계를. 네, 팀을 굉장히 잘 이끌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또 그 사람이 하는 그걸 보고 되게 또 저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뭔가 얻어간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첼시 우승할 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325라는 거 자체가 수비할 때 541이고 하는데 저는 뭐 각자 의견이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트렌드 자체가 시작된 거는 결국에는 콘테 첼시 우승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7년도 때 막 맞아요. 예, 막 디에고 코스타 있고 아자르 있고 모제스 있고 뭐 모데스 있고 윙백 쓰고. 예, 마르크스 알론소 이제 윗백 음. 뭐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시스템에 이 사람은 좀 선수를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안 맞는 선수는 튕겨 예, 나가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첼시 때면 콘테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출전 시간이 많이 적었던 게 파브레가스죠. 그렇죠. 캉테랑 마치치가 나오고 파브레가스가 안 나왔는데 물론 아예 안 뛴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파브레가스를 안 쓰지?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스템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되게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전형적인 또 이탈리안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신기하게. 특히 공 없을 때 뭔가 좀 더 비중을 주는 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모림은 사실 좀 그런 결의 감독이긴 하죠. 워낙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불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마이클 캐릭의 경우에는 반대로 물론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미들스브로 감독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마이클 캐릭이 이런 유형의 감독이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그래도 아모림은 스포팅이라는 팀에서 꽤 오랜 시간 해 왔고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만한 그 표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클 캐릭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할 만큼 표본이 아직까지는 예, 있지는 않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모림이 해 왔던 거랑은 쪼끔 결이 다르고 쪼끔 더 선수의 포지션이나 역할 관점에서 보더라도 쪼끔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것들이 초반이지만 보이는 것 같다. 예,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출발이 상당히 좋고 맨유가 제가 알기로 다음이 또 토트넘이에요. 토트넘과의 경기인데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지금 순위도 4위까지 올라왔죠.
막 4위, 5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가시권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아스날, 시티전 이 두 경기 하고 나서 그 맨유의 이 상대적으로 중위권 팀, 로우 블록을 상대하는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좀 봤는데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고. 그러면 이제 토트넘전 뭐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토트넘전 약간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예상이 되세요? 일단은 아까 중간에 좀 얘기를 했던 포인트인데 음. 뭐 모르겠어요. 토트넘은 조금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음. 어 토트넘은 어쨌든 이 감독 자체가 브렌트포드 때부터도 그렇고 5-3-2가 메인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변형 3백을 했을 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가 전형적인 구번을 명. 2명을 배치했을 때 특히 토트넘은 콜로무아니가 있고 솔랑키가 솔랑키 있잖아요. 이렇게 2명 배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땐 꽤나 리스크가 네, 있죠. 리스크가 있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콜로무아니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공간이 있을 때 밀고 들어가는 속도나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워낙 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번 시티전 때는 보니까 수비할 때는 5-2-3으로 했더라고요. 맞아요. 3-5-2로 했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모르겠지만 만약에 토트넘이 그러면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투톱을 벤치했을 경우에 이제 캐릭이라는 감독이 어떤 식으로 조금 저 이거를 어프로치를 할 건지 이 형태로 그대로 가져갈 건지 왜냐면은 풀럼전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실점할 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여기가 벌어져서 공이 반대쪽에서 올라올 때 이게 벌어져서 달롯은 안쪽을 막아 좀 더 왔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엔 맥과이어 등뒤가 열리면서 이제 위기 상황이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건데 뭐 요런 상황 포함해서 약간 쪼끔 더 문제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조금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점을 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 시퀀스 자체를 보면은 결국엔 또 물론 이제 다 교체를 한 이유지만 음. 정면에서 한번 공이 들어가서 여기서 라인 사이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다 턴오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발생해서 결국에는 실점까지 맞아요. 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점골 먹었을 때도 보게 되면 이제 로우 블록까지 내려앉았을 때 로우 블록에서 결국엔 상대 득점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느냐. 뭐 제가 농구 얘기를 조금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선수의 수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득점 억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선수가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슈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슈팅이 약간 터프샷이 돼서 이제 득점이 들어가지 않을 확률 그게 수비 지표로 어떻게 예. 보여지기는 근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보게 되면은 이번에 동점골 내줄 때도 그렇지만 당연히 뭐 득점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죠. 워낙 잘 차긴 했죠, 예. 케빈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측면이 약간 아마 3-3 구도였을 거예요. 맞아요. 3대 3. 바로 내려앉고 3-3 구도였는데 그런 상황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온 거는 제가 봤을 때 고 한 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그 한 번인데 그게 들어갔어요. 한 번인데 이제 그게 들어갔다 보니까 고런 부분에서 좀 득점 억제력이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약간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런 것들은 뭐 굳이 토트넘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쵸. 물론 뭐 세스코가 굉장히 좋은 득점 잘 해 줬고 하긴 했지만 경기 중계화면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쿠냐랑 그 까세미로랑 표정 해 가지고 끌어안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근데 끌어안는데도 이렇게 막 극적으로 이렇게 막 기뻐하지 않는 게 보여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까세미로란 선수는 이제는 진짜 겪을 거 다 겪어본 그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상황이 온 거 자체가 뭔가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뭐 본인이 그날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카세미로가 실제로 경기 굉장히 굉장히 잘했죠. 엄청 잘했는데 근데 또 본인이 빠졌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했을 때 앞으로 토트넘전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필요는 있다. 뭐 이날 단연 에이스 카세미로 아니었습니까? 네. 카세미로가 왜 이렇게 잘하죠? 어 원래 잘했지만 왜 이렇게 잘하죠? 저도 근데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게 있다면 그 이제 테나 감독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때 카세미로가 그 시즌에 좀 부상을 맞아요. 예. 했어요. 근데 이 선수도 워낙 그 피지컬적인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는 편이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상대의 공격 전환을 사전에 그냥 예 눌러버리는. 눌러버리고 빠그라뜨리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면은 그게 좀 굉장히 잘 안 됐었죠. 그리고 되려 이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어 특히 이제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는 조금 약점이 있는 선수.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좀 부각이 돼서 이거 좀 힘들겠다. 약간. 쉽지 않겠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그때 그리고 뭐 사우디 그렇죠. 예.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카세미르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솔직히 부상당하고 해서 이 꾸준히 뛸 수가 없고 내 몸 신체 컨디션. 능력 자체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음. 내가 정상적으로 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받으면은 나도 받아들이겠는데 음. 근데 내가 지금 상태 자체가 100%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거 감안하고 뛰는 게 2 레벨이니까. 아 그쵸.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웬걸 하면서 이게 거의 뭐 도사가 됐어요. 예 뭐 회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그냥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예.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카세미르가 좀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선수가 원래는 그런 플레이가 없었는데 그 아모림 때 경기를 자꾸 나오면서 이제 쪼끔 바뀌었던 거는 뭐냐면은 약간 그 브루노가 이제 한 라인 위로 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6 번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졌을 때는 선수가 돌아서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강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도드라져 보이는 건 뭐냐면 그 영어권에서 플릭이라고 하죠. 아. 바로 원터치로 탁 예. 돌려놓는 거. 돌려놓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거. 예전에는 그런 시도 자체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런 플레이 자체 빈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잡고 바로 이제 보이는 데 주거나. 예. 근데 지난 시즌부터 해서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 플릭을 하는 빈도가 원터치로 플레이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굉장히 좋아졌고 그걸 하기 위한 바디 포지션 설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끝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간다고 또 그렇죠.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간 마지막 시즌에서 뭐 여태까지 굉장히 잘해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점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고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아. 요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두 번째 골 노르 패스는 정말 시선을 딴 데 보고 여기서 여기 보고 있죠.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영원한 짤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도 보고 '이게 뭐야?' 호나우지뉴 느낌이야. 저쪽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뭐 지속해서 이제 맨유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계속 찍고 있는데 네. 맨유가 풀럼을 상대로 좋았던 거 뭐 정리해 보면 달로와 루크쇼의 활용 이전 감독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거기서 브루노가 개입됐던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대형이 이전 감독들보다 쪼끔 더 프리하고 약간은 대각선적인 움직임이 세팅이 되어 가면서 주도하는 경기 내용을 만들었던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이제 토트넘전을 상대했을 때 이전 경기들에서 나왔던 우려점이 어느 정도 또 어프로치가 돼서 개선이 됐을지는 또 그날 경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시죠. 네 다음 주에 토트넘전하고 또 한번 보시죠. 네.